파산을 신청한 이후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.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이후에 겪어야 할 현실적인 어려움 어떤 게 있을까요? 맞습니다. 있는 채무를 없애주는데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이 쉬울 리가 없잖아요.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감내하고 감수해야 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단 말이죠.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기대출이나 연체 때문에 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 보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파산이란 재판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거든요. 그러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수밖에 없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내가 사치나 탕진이 많다 하더라도 편파 변제 같이 부당한 일들이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변제율을 100%로 높이느냐 아니면 50% 정도 적당히 변제하고 통과시켜 주느냐 뭐 이 정도의 차이뿐이란 말이죠. 근데 개인 파산에서는 내가 뭔가 부당하게 했던 행위들이 적발이 되면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가족한테 줬다거나 뭐 도박 같은 거 했다거나 이런 게 적발이 돼버리면 면책 불허가 난다고요. 파산 자체가 안 된다고. 그러니까 개인회생보다 파산 재판이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고 재판이 어려울 수 있는 거죠. 또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원칙적으로 가족한테 대한 피해는 없거든요. 왜냐면 재판은 자기가 청구한 거잖아요. 뭐 내가 파산 신청했지? 뭐 내 가족이 신청했나?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죠.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뭔가 주고받은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. 뭔가 내 돈이 가족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줬다가 이런 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친인척의 부동산인데 내가 잠깐 맡았다가 돌려줬다가 팔아서 뭐 어떻게 썼다거나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많이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의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럴 때 힘들죠. 나는 가족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나 혼자 조용히 채무를 탕감하고 싶은데 가족한테 협조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게 심리적 장벽이 되는 경우가 있죠. 가족에게 서류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상상만 해도 참 마음이 무겁네요. 사실 빚을 짓고 파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사회적 난이 때문에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실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알 방법은 없거든요. 뭐 법원에서 어디 소문내는 것도 아니고 뭐 주변 가족한테 통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알 방법은 없는데 그냥 채무자 스스로 왠지 가족한테 짐이 되는 것 같고 미안하고 뭔가 기가 죽으니까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기 힘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스스로 위축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좀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힘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게 외롭고 힘든 과정을 견디며 수치심까지 다 이겨내고 마침내 면책을 받으면 드디어 새 출발이 시작되는 건가요? 이것도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이 마주해야 될 현실인데요. 이게 새 출발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거죠. 왜냐하면 여러분이 파산 면책을 받으면 여러분의 연체 사실은 삭제가 되거든요. 저 사람이 연체됐다 이런 사실은 삭제가 되는데 그 대신 저 사람이 파산하고 면책받았다는 사실이 신용정보원에 등재가 되거든요. 그게 등재가 되면 기록이 5년 동안 갑니다.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사람은 신용대출 받기가 쉽지 않고 신용카드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. 개인 사업자 내에서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뭐 대출도 안 되고 카드도 안 만들어지니까 뭐 옛날처럼 막 대출 땡겨서 사업 크게 차리고 이런 건 쉽지가 않은 거죠. 파산 재판 중에 법원에 출석하는 부담도 크다고 하던데요. 요거는 좀 정확히 구분하면 법원에 출석하는 채권자 집행기일이 있고 나를 담당하는 파산 관제인을 만나러 가는 면담이 있거든요. 법원에 출석하는 채권자 집행기일 이거는 별게 없어요. 이거는 뭐 나 말고 다른 채무자들도 많이 가니까 그날 가서 뭐 묻는 것만 답변하고 신분 확인만 하면 되니까 요거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데 파산 관제인 면담 이게 좀 심리적 부담이 큰 거죠. 파산 관제인을 만나러 가면 관제인은 나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제출한 소득 자료, 계좌 내역 이런 거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앞에 앉아서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. 작년에 아파트 팔고 받은 돈 어디에 썼나? 이 계좌 내역에서 배우자한테 돈 줬는데 이거 왜 줬냐? 은행 빚은 안 갚으면서 부모님한테 돈을 왜 갚았냐? 이런 거를 다 묻는단 말이죠. 그러니까 관제인 면담 가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한편 대부분의 관제인들은 다들 훌륭하시고 좋은 분들인데 아주 일부의 관제인들이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내가 빚을 못 갚은 건 미안하긴 한데 채무자가 그렇다고 범죄자는 아니잖아요. 근데 관제인이 채무자한테 굉장히 고압적으로 내가 다 알아. 이거 뭐 다 할 수 있어. 내 파산 다 이거 안 될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대신 채무자께서 미리 숙지를 하시기를 그분들 일이 그런 것이고 숨긴 재산을 찾으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강한 면모도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.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인 파산은 정말 뼈를 깎는 여러 현실적인 고통을 감내하며 진정한 새 출발을 준비하는 무거운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
맞습니다.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고 뭐 바로 다 잘 되고 무조건 잘 된다, 이런 일은 없어요.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산 절차 과정에서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빚더미에 깔려 가지고 아 이거 이자 어떻게 내나, 뭐 무슨 돈을 빌려와서 이번에 저거는 어떻게 메꾸나 이러고 사느니 그래도 이 절차 한번 감내하고 채무 다 없애버리고 새 출발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나,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